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의 단어의 어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트래블은 고대 프랑스 단어인 트레바일에서 파생되면서 고통과 노동, 수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즐겁고 설레는 여행이 관광 약자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찾는 지역, 또 관광지의 환경에 고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행이 고통이자 고난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관광인문 가이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재민 교수님과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앞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번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모든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속 가능한 여행,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계시다면 네. 이분에게도 과연 여행이 필요할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인데 말이죠. 아니 빛나는 무언가를 보러 가는 것이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여행이 주는 그 행복이 꼭 시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 저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을 통해 여행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노인이나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한편으로 여행보다는 차라리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여행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행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에 참여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참여하는 여행이 어떤 이에게는 어떤 장벽으로 인해 참여할 수가 없다면 굉장히 슬픈 일일 것입니다. 네. 혹시 관광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의 취약계층이라면 관광을 하기 어려운 약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을 할 수 없는 약자를 뜻합니다. 관광 취약계층의 정의는 지자체의 조례로서 정의가 됩니다. 네.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 약자를 관광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광 약자로 분류가 된 분들은 그만큼 여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국내 여행 경험의 차이는 어느 네. 정도일까요? 야, 그래도 요즘은 그 여행이 대중화돼서 장애인도 어느 정도 여행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를 따르면 네.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은 93%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1회 이상은 여행 경험을 갖는 것이죠. 네네. 반면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행 경험은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10명 중 1명도 참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장애인의 여행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야, 우리 국민의 여행 경험이 93%인데 장애인의 여행 경험은 9.2%라. 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확연한데요. 그만큼 장애인에게 여행의 장벽이 높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여행은 불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체험해야 하고 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광 제약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 취약계층은 이런 관광 제약 요인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을 무장애 관광이라고 합니다. 무장애 관광, 말 그대로 풀이해보면 여행의 장애 요인을 제거한 관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열린 관광이라고도 불립니다.
2021년 기준 우리 사회의 관광 약자는 전체 인구의 2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두세 명은 관광 약자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관광 약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장애 관광이란 이런 관광 약자의 여행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관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현대인에게 여행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쉽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죠. 결국 이 관광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행이 무장애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관광산업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활동의 질서 유지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관광법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 1조를 보면 관광 발전을 통해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와 복지 양상, 마지막으로는 국민 관광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관광 참여를 국민의 복지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국민 관광을 이룩하는 것이 관광법규 제정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국민 관광 결국 소외되는 계층 없이 국민 모두 관광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여행에 참여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떠나는 것, 그만큼 여행이 주는 행복감이 큰 것이고 그러한 행복감을 느꼈을 때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여행이라는 행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시간, 장소에 본인의 비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행 참여를 지원하고 그들도 여행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원금이나 일상생활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여행이 주는 행복감은 그만큼 크고 오랫동안 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관광 참여의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좋아하는 대상을 국민 MC, 국민 배우라고 표현하잖아요, 교수님. 예.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국민의 행복권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약자가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선을 장애인 분들조차 원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그저 여행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관광 취약계층이 가고 싶은 곳은 누구의 도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일상의 장애가 여행의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관광지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비치하고 계단이나 문턱을 없애는 것, 아하. 그리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큰 장벽을 없애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각적으로 관광을 체험할 수 없다면 청각 안내와 점자 여행 안내서 비치도 네. 중요한 환경 개선이 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관광 약자가 관광지에 왔을 때 체감하는 신체적 장애를 없애는 것이 저는 무장애 관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밖에 더 있나 보죠. 물론 신체적 장애를 없애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네. 첫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각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들에게 필요한 여행 안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들에게는 보여지는 대로만 관광 해설을 한다면 네. 큰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관광 해설 정보를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감성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관광 자원을 묘사할 때 그분들에게 진정한 관광 참여가 될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반 사항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관광 약자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어려움에 맞는 맞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관광 약자들을 위해 단순히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약자들이 원하는 볼거리, 프로그램, 네. 교육 등 다양한 흥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약자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무장애 관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환경 개선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편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편하기 때문에 네. 무장애 관광 조성은 결국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아, 그러겠네요.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지는 관광 약자, 특정 수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모든 관광객을 위한 일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에게 여행이란 의식주만큼 중요한 삶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야 할 여행이라는 경험 안에서 기본과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해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광 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네. 모두를 위한 관광지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면 결국 지속 가능한 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무장애 여행, 안전한 환경 조성은 모두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여행은 바로 여행과 지역입니다. 여행과 지역. 여행과 지역은 관광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처음 관광에 대해서 배웠을 때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관광객을 위한 교통과 편의시설까지 갖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관광객이 발생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같은 이 지역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여가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예.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관광산업은 계속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중관광, 대량 관광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맞습니다.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이 전국 관광지에 여행객들이 몰려들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더 많이 이렇게 또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행,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여행의 시작은 목적지로의 이동에서 시작이 되고 그 목적지에서 희망하는 여러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모든 여행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여행객은 지역에서 체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여행을 체험할 수는 있어. 저도 팬데믹 때 이렇게 화면 보면서 여기 동네 참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가상의 영역이잖아요. 직접 가야만 그 정말 공기도 마시고 사람도 마주치고 그 재미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행이 목적지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인기 관광지 같은 경우 특정 시간에 대규모 인원이 유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다양한 행복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관광지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과연 어떨까요? 굴뚝 없는 공장의 효과를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관객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방문을 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래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또 너무 관광객이 많아버리면 정작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쩌면 참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는 그것을 오버투리즘, 과잉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수용할 수 없는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네. 오버투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관광지인 베니스 같은 경우는 주민은 26만 명에 불과하지만 하루 6만 명, 연간 2,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짧은 시간 여행을 하는 관광객은 행복감을 느끼며 베니스를 떠나지만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관광객은 돌아가라라는 하하. 피켓 시위를 하는 베니스 주민들이 네.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하. 전주 한옥마을도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관광지입니다. 네. 굴뚝 없는 공장의 효과에 너무 취해서 관광산업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해온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흠. 이제 관광산업의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죠. 네. 많은 관광객이 오히려 지역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 관광객을 좀 적당히 와주세요, 오지 마세요라고 또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요? 그렇죠. 수용할 수 없는 관광객의 방문은 교통체증, 쓰레기와 소음 발생, 그리고 지역의 상권을 형성시키면서 임대료가 올라 오히려 거주민들이 내쫓기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킵니다. 네. 지역민들의 정주권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음흠.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정관광입니다. 관광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이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정무역, 공정소비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윤리적 책임과 신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공정관광은 대량관광에서 발생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관광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성찰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산업에 참여하는 종사원들이 공정한 거래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관광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객과 지역 주민 또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관광을 하는 것을 공정관광이라고 하는군요. 네, 관광객은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합니다. 지역 주민 역시 관광객을 존중하고 관광객이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고요. 네. 관광객 역시 어느 지역의 주민이고 또 지역 주민 역시 어딘가로 떠나게 되면 또 관광객이잖아요. 예. 자, 실용인문 클래스 지속 가능한 여행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 이야기해 볼까요? 마지막 지속 가능한 여행은 바로 여행과 환경입니다. 아, 맞아요.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여행이 멈추면서 오히려 정화작용을 통해 지구 환경은 더 나아졌다는 뉴스. 참,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식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날 때 가기 전부터 우리는 기대감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행이 주는 재미가 있지만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생각한다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승객 한 명을 실어 나르는데 나오는 탄소량이 버스의 4배, 기차의 약 20배에 이르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는 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플라이트 쉐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요, 그 환경을 생각해서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항공기 운항의 이면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었군요. 항공기의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는 항공유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전기 배터리나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차량이 나오든 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환경을 위한 운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현실화하는 데 합의했으니까 앞으로 전기차만큼 혁신적인 기술의 항공기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뭐 수소 연료로 가는 뭐 항공기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항공사들도 이에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마음 편히 비행기를 탈 날이 올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사들의 노력처럼 관광객 역시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관광객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하며 다양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네. 특히 환경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감시와 규제가 있지만 관광객에게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노력이 따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네. 보라카이를 방문하고 이곳은 시궁창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보라카이를 폐쇄한 적이 있었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2018년이었죠. 그때 보라카이 폐쇄 소식에 관광 수입이 6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손해가 야 이거 엄청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결국 폐쇄된 6개월 동안 리조트는 정화시설을 구축하고 정부는 자연보호시설과 환경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통해서 달라지는 깨끗한 보라카이를 우리는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두테르테의 명성만큼 정말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보라카이가 더 아름답고 깨끗해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은 뭐 감출 수가 없는 사실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여행객은 일상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전기와 물의 사용량 역시 평소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더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호텔에 숙박했을 때 물을 아껴야겠다, 전기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마음을 갖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관광산업은 전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5%에서 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맞아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네. 여행객 스스로 친환경 여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시간에 MZ세대는 본인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행을 소비하고 또 그것이 트렌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친환경 여행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MZ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친환경 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 관광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의 78% 이상이 친환경 여행 상품에 더 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플로깅, 네. 쓰레기를 주우며 다이빙을 하는 플로빙,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네. 그리고 해변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비치코밍 등 다양한 친환경 여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동할 때도 친환경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친환경 여행에 동참하려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기간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여행 소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친환경 여행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고 또 교육 목적으로 떠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여행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재미도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의 관광이 체험형 관광을 선호하는 만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친환경 여행을 경험한다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환경을 벗삼아 다양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지속 가능한 여행, 이 관광 취약계층, 지역, 환경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 사람의 어떤 깨어있는 자각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 여행을 떠나고 소비한다면 언젠가는 여행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행,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과 함께하는 여행이 지속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네. 모두가 참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광 입문 가이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